안녕하세요. 연년생 아들, 딸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신우 때문에 이렇게 사연도 다 적어보내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다 각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4년간의 연애 끝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거의 10년간 인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만큼 오랜 인연이었다 보니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만큼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잘 알았어도 남편한테 이런 정신 나간 신우가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죠. 저희가 결혼하면서 친정집에서 저희 신혼집을 해주셨어요. 반면에 시댁에서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죠. 그때 당시 시댁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원래 양가 형편이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했는데, 저희 결혼 이야기 나오기 1년 전부터 해서 시매부가 하던 사업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사업 살리겠다고 시부모님 노후 자금에 집까지 담보 잡아 시매부한테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액수가 자그마치 6억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거 아니었다고 저희가 시댁에서 6억을 지원받을 수 있던 건 아니었겠지만, 남편 말에 의하면 적어도 1억 정도는 지원받아 올 수 있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거든요. 남편 말이 그 돈이 뭐 눈안에 가지라고 준 것도 아니고, 사업 다시 자리 잡고 그러면 갚을 돈이니 그 돈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시부모님 주머니 탈탈 털어봐야 단돈 1원도 나올 곳이 없는 걸 알았는데, 자식들 결혼한다고 시댁에서 빚을 또 져서라도 똑같은 돈을 해와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도 당시에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며 돈에 관한 이야기를 최대한 피하는 눈치였는데, 그때는 그저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걸 저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말을 대충 줄인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친정에서 집을 해주겠다고 한 것도 그런 저희 상황을 알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셨던 거고요. 저희가 직장 생활한 지 몇 년 되었다고 해서 결혼 비용에 집까지 해결할 만큼 넉넉하게 돈을 모아놓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친정에서 집을 해주셨다고 한들 그게 엄청 삐까번쩍한 집도 아니었어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 수요를 노리고 오래전에 사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당장 재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해도 10년은 더 걸려야지 그 주변 일대가 활성화가 될 거라면서 일단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셨을 뿐, 그 집을 저희 가지라고 주신 것도 아니다 보니 시댁에서 돈 한 푼 안 해줬다고 해서 그게 불공평하네 만에 따질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계획은 거기서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시댁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되찾았을 때쯤 그때 가서 양가 지원을 얼마나마 받아서 이사를 나갈 계획이었죠. 그런데 신혼집 문제가 해결된 걸 가지고 시댁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살 곳이 해결되었다 뿐이지 집이 생긴 건 아니다 보니 예단이나 예물 같은 허례허식은 최대한 생략을 하고 싶었어요. 당장 그런 인사치레 하는 것보다야 저희가 단돈 얼마라도 더 가지고 있고 그걸로 주식에 투자를 하든 다른 어떤 것에 투자를 하든 그 목돈을 굴리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시댁을 찾아가 집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시댁에서는 그걸 저희가 신혼살림을 차릴 집이 해결되었다는 게 아니고 친정에서 집 한 채를 사주는 걸로 이해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게 아니고 친정 부모님 명의로 있는 집에 저희가 몸만 들어가서 사는 거라고 다시 정정해서 시어머니께 말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주면 주는 거고 아님 아닌 거지 들어가서 살게 해주는 건 또 뭐냐며 저희 부모님을 두고 약간 치사하다는 식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디가 치사하다는 건지는 도무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시모 반응이 솔직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남편이 먼저 나서서 우리 집이라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해가냐고 당장 축의금 들어오는 것도 가져가실 판인데 당장 들어가 살 곳을 해결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일 아니냐면서 어머님한테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런 자식의 반응을 두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엄청 기분 나빠하셨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면서요. 남편은 말투 가지고 그럴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시라고 단호하게 한마디 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종결시켜버렸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예단예물 이야기도 잘 넘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살림을 시작한 이래로
허투루 쓴 돈 하나 없다고 자부할 만큼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들 하듯이 해외여행도 다녀와 보고 싶고 그랬지만 그런 거 살림살이 안정되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몇 번을 되새기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매일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작년 말에 마침내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0평형인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정말 지은 지 오래된 구축 아파트였지만 저희들 노력으로 구한 집이다 보니 감회가 남달랐어요. 사실 그때쯤 심해부 사업이 정상화되고 시어머니한테 빌려간 돈도 갚고 그래서 양가에 돈 얼마씩 지원받겠구나 그런 계획으로 살고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심해부 사업이 결국 망해버리면서 시어머니는 심해부한테 투자했던 돈의 일부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시댁 지원을 못 받게 되었는데 친정 부모님한테 돈 얼마 해달라기는 또 뭐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친정 부모님 덕분에 조금이나마 빨리 이만큼 돈을 모을 수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대출만 받아서 집을 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 들어오는 김에 큰맘 먹고 4천만 원 들여서 집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리모델링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리모델링까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집들이에 오셔서 그간 고생 많았다고 둘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 몇 마디 해주시더니 갑자기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하나 건네셨어요. 큰 거 못 해줘서 미안하고 이 돈으로 가정가구 새 걸로 바꾸고 싶은 거 있으면 바꾸라고요. 저희들이 신혼 때 장만했던 가정가구들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아무래도 시댁에서 한 푼도 못 받을 걸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친정 부모님이 너무 강하게 나오셔서 결국 그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신우네도 같이 초대를 하게 되었죠. 신우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이 집 참 재밌다고, 아파트가 외관은 꼬름해 보이는데 아내는 나름 신축 아파트처럼 꾸며놨다고 하면서 뱁새가 황새 따라한다고 수고했다며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말을 하더라고요. 신우네가 한참 사업이 잘 될 때는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집이었죠. 그렇다 보니 보는 기준이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거야 왕년의 일이지 당장만 두고 보면 월세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전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정을 저희가 뻔히 알고 있었다 보니 웬만하면 집들이에 신우네를 부르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니들은 망해가지만 우리는 잘 나간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고 신우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지 조금 눈치가 보였달까요. 그런데 칭찬인 듯 욕인 듯 집을 평가하는 그 반응을 보니 당장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집을 샀다는 사실이 그닥 부럽지는 않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행이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신우의 애매한 평가에 그냥 적당히 웃어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우가 저희 집을 우습게 본 게 아니고 진짜 부러워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도 그럴게 당장 방 한 개 딸린 월세집에서 심해부랑 10살 먹은 딸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모자라 시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살고 있었거든요. 집들이 이후 그전까지 저희랑은 거의 연락도 없이 지내던 신우가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시조카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면서요. 저희 애들이 그때 2살, 3살이었는데 10살 먹은 시조카에 비하면 한참 어리기도 했고 막상 집들이 때 시조카가 저희 애들을 이뻐하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저 시조카가 좁아터진 집이 얼마나 싫었으면 말을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 집에 놀러오고 싶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그러니까 신우랑 심해부가 상처받지 않게 애들 보고 싶다고 돌려 말을 하는 게 애가 참 어른스럽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신우네가 좋아서라기보단 어린 시조카가 불쌍한 마음에 자주 놀러오시라 했죠. 이렇게 된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 저의 어줍잖은 배려가 화근이 되었다면 화근이 되었겠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주스라도 하나 사들고 오면서 미안한 기색을 보였던 신우가 그렇게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는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저희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네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지역이 저희 새로 이사한 집 근처였어요. 걸어서 2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까 신우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거리가 되면서 그나마 멀리 살 적에는 한 달에 2번 오던 신우가 그냥 틈만 나면 동네 주민회관 드나들듯 오기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조카가 집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고 오고 싶을 때 오라고 했던 건데 언젠가부터는 시조카를 데리고 오기는커녕 신우만 혼자서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한 게 더 문제였지요. 실은 시조카가 집에 있는 게 답답했던 게 아니고 신우가 좁은 집에 있는 게 답답했던 거였던 거죠. 신우가 그렇게 혼자 저희 집에 와서 하는 일이라곤 커피 머신으로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간식거리들 꺼내 먹는 게 일이었어요. 그거 다 끝나면 소파에 들어 누워서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TV 보고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고 낮잠 자고 그러는 게 일이었습니다. 커피가 없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커피 사놓는 걸 깜빡했나봐 뭐라 하고 군것질거리가 없으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뭐라 하고 맨 처음 올 때 주스 같은 거 몇 번 사온 거 말고는 자기 돈으로 뭐 하나 사가지고 오는 일이 한 번 없었죠. 간식거리 같은 것도 솔직히 신우 먹으라고 채워놓는 게 아니고 시조카가 같이 올 때를 대비해서 몇 개 마련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시조카는 오지도 않고 신우 혼자 와서 다 해치우는 걸 보니 참 염치가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었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런 신우를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있고 저희는 출근해 있어서 빈집인데 무슨 상관이냐 따진다면 뭐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싫은데 그냥 싫은 거지 꼭 이유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신우 좀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면 안 되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신우가 우리 몰래 퍼먹는 간식이며 커피값도 무시 못하겠고 신우 혼자 있는 집에 에어컨이며 보일러며 왜 그렇게 틀어대는지 솔직히 관리비도 신우 없으면 10만 원은 더 아껴 쓸 것 같다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진작에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신우 일은 자기가 확실하게 정리해 놓겠다고 저한테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믿고 남편한테 모든 걸 맡겨놓았죠. 남편이 그러겠다 했으니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이 일단락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시부모님한테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시부모님이 웬일로 저희 집에 다 오시겠다고 하길래 그러시라고 했죠. 가까운 거리였지만 남편 시켜서 댁까지 가서 두 분 모셔오라고까지 했어요. 이윽고 남편이 두 분을 모시고 집에 돌아왔어요. 두 분 거실에 앉을 자리 마련해드리고 차 한 잔 내오겠다고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지요. 남편한테 눈빛으로 사인을 보냈더니 단번에 딱 알아듣고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주방으로 따라 들어왔고요. 그런데 두 분이 갑자기 무슨 일로 오신 거냐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더니 남편이 자기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깨만 들썩하고 말더라고요. 두 분 들어올 때도 평소랑 다르게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던 상태여서 그때부터는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 나름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이윽고 준비된 차를 내오고 저도 자리에 같이 앉았어요. 두 분 표정이 계속 어두운 걸 보니 뭐 좋은 일은 아니겠다는 촉이 퍼뜩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 꺼내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먼저 어머님이 입을 여셨어요. 신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신우 우리 집 좀 그만 오게 해달라고 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다 보니 마음속으로 설마 신우 때문에 오셨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정말 신우 이야기가 시어머니 입에서 나와버리니까 본론을 듣기도 전인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신우를 못 오게 하느냐, 남매끼리 그래서 쓰겠냐 하면서 다시 신우를 우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라는 말을 꺼내면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꺼내온 이야기는 단순하게 신우 좀 오게 해주라는 말이 차라리 나았겠다 싶었을 만큼 제 상상을 까마득하게 뛰어넘는 주제의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심해부가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도 온 가족들 모르게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고 있었답니다. 그간 시부모님 노후 자금에 집까지 날려먹고 나서 그래도 나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책임을 지겠다고 두 분 모시고 살면서 월세를 전전해가며 돈 되는 일이라면 정말 가리지 않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책임감이나 생활력 같은 걸 저희도 나름 대단하게 여겼는데
그나마 그 힘든 와중에 벌면서 모아놓은 돈을 다 날려먹었나 봐요. 주식을 투자로 했어야 하는데 심해부는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었는지 마치 도박을 하듯이 여기저기 돈을 빌려다가 계속해서 투자랍시고 코인이며 주식을 끊어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나마 재기해보겠다고 힘들게 모아놓은 돈까지 다 날리게 돼버리니 심해부가 갑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당장 일도 나가지 않고 어쩌다 돈이라도 조금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시 코인으로 불려보겠다고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두 분 없는 형편에 연금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우가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저희 집에 그렇게 드나들면서 현실 도피를 했던 거라고 해요. 적어도 여기 있으면 남편이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꼴을 안 봐도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신우 사정이 딱한 것도 알겠고 현재 시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알겠는데 뭐하러 저희한테 이런 이야기를 다 꺼내시는가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여지껏 니들한테 돈 한 푼 해준 게 없었으니 최대한 내 선에서 니들 신경 안 쓰이게 하려고 노력했다만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요. 지난 몇 년간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이제는 더는 못하겠으니 그렇게 알라시며 신우네를 저희 집에 살게 해달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당신들은 연금 나오는 게 있으니 적어도 저희들한테는 손을 안 벌리고 당신들끼리 살겠다는 거죠. 대신 신우네까진 더 이상 책임을 져줄 수 없게 생겼으니 신우네를 저희 집에 합가시키겠다는 소리였어요. 당신들은 방 하나 딸린 코딱지만한 집에서도 두 가족이 살았는데 니들 집은 30평이나 하니 다행인 거 아니냐고 당장 니들 방이랑 애들 방 빼도 방 하나가 더 남으니 신우네한테 그 방을 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정말이지 그날 처음 꺼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말이 청산유수로 나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이 말을 하려고 몇 번을 생각하고 고민했는지 다 알겠더군요. 시부모님 상황도 알겠고 심해부가 정신 나간 것도 알겠고 신우 사정 딱한 것도 다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우네를 저희 집에 살게 해줘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랑 남편 입에서 동시에 싫어요 소리가 나왔어요. 어머님이야 부모 자식 간이니 신우네랑 같이 사셨겠지만 저희는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그게 가족끼리 정없게 무슨 소리냐며 제 말에 반박을 하셨습니다. 부모 자식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리고 신우가 이 집에 살면서 아이 봐주고 그러면 어린이집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니들한테는 이득 아니겠냐. 애 봐주는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받는다는데 신우는 한 가족인데다가 또 시조카를 키워본 경력자이니만큼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화를 내듯 따지기 시작하시는데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딱 잘라주더라고요. 그러면 누나가 우리 애들 말고 다른 집 애 봐주는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세 가족이 충분히 살 만큼 버는 거 아니냐. 굳이 우리 집에 방 한 칸 차지해서 살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얹혀 살면 우리도 우리지만 누나랑 매형도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을 거다. 매형이 코인에 빠진 건 안타깝지만 누나가 이래서 가장 노릇을 하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는 노릇이고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이혼을 시키라고. 뭐가 이쁘다고 집안 전 재산 날려먹고 코인에 빠져서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을 데리고 사냐고 한마디 강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니들은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데 지금 니네 누나한테 남의 집 자식이나 보라는 소리를 하고 있냐. 니들만 잘 살면 그만이냐 하면서 역정을 내는 겁니다. 남편이 그간 서운한 게 있던 건지는 모르지만 누나네는 결혼할 때도 부모님 지원받은 걸로 모자라 결혼하고 나서도 전재산을 지원받지 않았냐. 거기는 그렇게 전재산 지원받고도 다 날려먹은 거고 우리는 지원 하나 안 받고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런데 어떻게 니들만 잘 살면 그만이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는지 그 상황을 두 눈 뜨고 못 보겠는지 먼 산만 보고 있었고 저는 저대로 괜히 불똥이 튀겠나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모셔다 드린다고 했는데 가족도 몰라보는 인간 말종들 하고는 단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으시다며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 남편도 마음이 쓰였는지 표정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남편한테 혹시 내가 신우를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거절한 거냐, 사실 누나를 도와주고 싶은 거냐 물었죠. 남편 대답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신우네를 도와줄 요량은 있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도와주긴 누굴 도와주냐, 차라리 집 나간 고양이들을 도와주지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네요. 남편이 저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소리에 저는 제 나름대로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은 마침 저희 회사가 창립기념일이라 저는 집에 있었거든요. 남편 출근하면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오랜만에 모처럼 저 혼자만의 휴일을 만끽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누군가가 현관문을 비밀번호를 삑삑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도둑이라도 든 건가? 혼자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엄청 무서웠어요. 언제고 경찰에 신고할 마음으로 최대한 인기척이 안 들리게 살금살금 현관문으로 걸어가 문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밖에 누가 있는가 내다봤는데 거기에는 신우랑 심해부가 둘이 서 있더라고요. 신우를 더 이상 우리 집에 못 오게 한 뒤로 혹시 몰라서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는데 옛날 비밀번호를 눌러대면서 이게 왜 안 열리지?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시 그 길로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밖에 신우가 심해부랑 와가지고는 비밀번호를 눌러대고 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가 회사의 상황 말하고 금방 그리로 갈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어리석었던 게 사실 그 상황에 가만히 기다렸다가 남편이 도착해서 해결하게 냅뒀으면 되는 건데 괜히 남편 도착했을 때 제가 집에 있었으면서도 두 사람을 밖에 세워둔 걸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싶어서 두 사람한테 문을 열어줬어요. 나름 연기한다고 자다가 방금 막 일어난 척을 하면서 문을 살짝 열고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능청스럽게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신우랑 심해부가 그런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냅다 문을 잡아 뽑듯이 당기더니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둘만 들어온 게 아니고 두 사람만큼 커다란 이민 가방 3개를 끌고 들어오면서요. 그러곤 그대로 저희 집 바닥에 드러눕는 거예요. 이 집에 같이 살게 해주기 전까지는 나갈 생각이 없다면서 말이죠. 그 더러운 꼴을 자식 앞에서는 보여주기 싫었는지 그나마 시조카는 시부모님한테 맡겨놓고 왔나 본데 그건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시조카가 있었으면 애가 무슨 잘못이냐 불쌍한 마음에 제 마음이 같이 약해졌을 수도 있던 노릇이었으니까요. 신우 계획은 보나마나 뻔했어요.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겠다. 저희 집 비었을 때 막무가내로 짐 싸들고 쳐들어와서 안 나간다고 뻐기면 저희들이 무슨 수로 그 둘을 내쫓겠나 하는 생각이었겠죠. 거기서 문을 열어준 저도 바보 같지만 참으로도 염치 없는 인간들이 세상에 또 있나 싶었습니다.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서는 한다는 소리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매정하다면서 반대 입장이었으면 자기들은 저희한테 방 한 칸이 아니고 방 2칸, 3칸도 내줬을 거라면서 난리법석을 떨더라고요. 이미 시부모님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었고 우리들은 여기서 살기로 정했으니 그렇게 알라며 뻔뻔하게 나오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도 시부모님하고 이야기 다 했다고 같이 살 생각 없다고 분명히 뜻을 전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심해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쿡쿡 찌르면서 저보고 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유세를 부리냐입니다. 그러면서 왕년에 자기들 잘 나가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도 전, 그러니까 저는 두 눈으로 본 적도 없던 때의 이야기를요. 이깟집 예전 같았으면 우리도 저도 안 살았을 거라고 상황이 이런데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며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매정하다고 계속 제 어깨를 쿡쿡 찌르면서 빈정거리는 겁니다. 신우가 바닥에 드러누워서 땡깡거리는 거야 그냥 진상을 부리는 거니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었지만 심해부가 저를 툭툭 건드리는 건 솔직히 기분이 나쁜 것보다 그 상황 자체가 무서웠어요. 아무래도 잘 나가던 사업은 쫄딱 망했고 자기 자신은 코인에 빠져서 빚더미에 올라있고 가족들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인 사람이 눈에 뵈는 게 뭐가 있겠나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모르고 문까지 열어다가 집 안으로 들여보내준 제 잘못이긴 했지만 아무튼 그 상황에서 최대한 주눅들지 않고 남편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있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심해부한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내 몸에 털끝 하나 건드리면 그대로 폭행으로 신고해버리겠다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심해부가 손가락으로 어깨 좀 밀었다고 무슨 폭행이냐, 가족끼리 무슨 신고냐 하면서 아주 어깨 동무라도 한 번 하면 목 졸랐다고 하고 다니겠네 하면서 계속 빈정거리더라고요. 신우도 그때부터는 심해부가 제정신이 아닌 걸 눈치챈 건지 심해부한테 그만하라고 말리긴 하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신우가 그만하라는 말을 하자마자 심해부가 눈이 뒤집혀서는 가족도 몰라보고 지 잘난 줄만 아는 것들은 혼 좀 놔봐야 한다며 혼자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에 때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해부가 제 어깨를 붙들고 있는 장면을 보자마자 전후사정 묻지도 않고 그대로 제 쪽으로 달려와 심해부를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심해부도 정신이 퍼뜩 들었는지 언제 그랬냐는 듯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저 약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한테 약한 인간 말종의 표본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대충 신우네가 짐 싸들고 집에 쳐들어온 걸 보고 무슨 상황인지 짐작을 했었나 봐요.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발붙일 생각 말라고, 한 번이라도 우리 주변에 얼씬되면 그 길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그래도 고소당하는 건 무서웠는지 신우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싸들고 온 짐들 챙겨서 심해부랑 꽁지 빠지게 달아나더라고요. 저희는 그 길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혹시 몰라서 거실에 설치해둔 홈캠이 이런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화면에는 심해부가 제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장면부터 고성이 오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녹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지나서 이번에는 시부모님이 다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심해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지 딱 신우만 데리고 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며칠 전에 있던 일에 대해 사과하려고 찾아온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또 다른 황당무계한 소리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같이 사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며 다른 방법을 생각했는데 들어보겠냐며, 누가 들으면 저희가 신우네한테 같이 살아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그때부터 들을 가치도 없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부탁해서 저희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그 집을 신우네를 위해 비워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랍니다. 저희가 그 집에서 돈을 많이 모아서 이사를 나온 걸 보니 그 집이 아무래도 기운이 좋은 집 같다면서요. 나아가서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라더군요. 그걸 기반으로 심해부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심해부가 지금은 저래도 결혼 전에 정말 잘 나갔다고 그때만큼 벌기 시작하면 그 돈 갚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아직도 당신들은 심해부한테 받을 돈이 있긴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집하고 돈만 어떻게 도와준다면 친정 부모님 돈을 먼저 갚을 수 있게 양보해주겠다며 선심 쓰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들을 것도 없겠다 싶은 와중에 남편이 그날 심해부가 저한테 언성 높이며 제 어깨를 툭툭 찌르는 영상을 시어머니한테 보여줬어요. 이런 사람한테 지금 뭘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처가의 돈까지 빌려달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당장에라도 고소를 해도 모자랄 인간, 도와줄 생각 없고 아무리 누나랑 내 조카가 걸려있다고 한들 자기는 도와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 그만 가시라고 단호하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가족도 모르는 괘씸한 놈이라며 저희 보고 어디 니들 맘대로 한번 살아보랍니다. 가족들 내치고 연 끊고 살면서 잘 풀리는 사람은 당신 생에 본 적이 없다고. 어디 니들도 잘 되나 한번 지켜보겠다고요. 그 말에 남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연 끊고 살 건데 우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소식은 어디서 들으실 거냐고. 연 끊을 거면 소식도 못 들을 만큼 우리 근처에 얼씬도 말아달라며 덤덤하게 한마디 하고 말더라고요. 신우는 행여나 심해부를 진짜로 고소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딱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연 끊는다는 말에도 남편이 꿈쩍도 안 하자 글렀다 싶었는지 시부모님 모시고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연 끊고 지낸 지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간 남편이 제게 말은 안 했지만 그간 신우며 시부모님한테 맺힌 게 많았었나 봐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나름 걱정은 되는 듯 보이지만 제 앞에서 내색 한번 안 하고 있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할 따름이네요. 며칠 전에 시조카가 혼자서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오히려 그날에 일이 전화위복이 된 건지
심해부도 정신을 차린 건지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하고, 신우도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자식이라고 시부모님이랑 같이 한 집에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 말과는 반대로 이렇게 연 끊고 지내게 되니 오히려 그쪽 집은 정신 차리고 잘 지내게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어린 시조카 보면 왠지 마음이 짠해져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여기서 저희가 괜히 오지랖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시조카 필요할 만한 거 몇 개 사서 챙겨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괜히 여지를 줬다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헛물키게 만들까 싶어서 말이죠. 연 끊고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쪼록 신은혜가 어린 시조카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으면 하네요.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시댁 식구들과 화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저와 아이들을 위해 가족들하고 등을 지는 길을 선택한 남편의 옆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